진짜 악마가 누군지 알아? 빗줄기가 칼날처럼 쏟아지는 옥상 위. 서태호가 피를 뱉으며 웃었습니다.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내 형이야. 노시환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태호의 멱살을 움켜쥔 채 난간 끝에 서 있던 그의 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못 들었어? 내 형 노시준, 그 새끼가 진짜 악마라고. 서태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입술이 찢어지고 코뼈가 내려앉은 얼굴로 그는 오히려 승리한 자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헛소리 마. 노시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형은 피해자야. 내 놈들이 형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피해자, 부하하하. 서태호의 웃음이 빗소리를 뚫고 옥상에 퍼졌습니다. 광기 어린 웃음.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처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 전학생. 2년 동안 매일 화장실에서 맞은 게 누군지 알아? 돈 없으면 사채 써서 갖다 바친 게 누군지 알아? 옥상 난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협박받은 게 누군지 알아? 서태호가 노시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야, 내 형한테 당한 게 거짓말. 네, 형이 시켰어. 자기 애들이 날 잡아놓으면 직접 때렸어. 웃으면서. 노시환의 소나기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서태호의 멱살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역시 형제라 그런가? 서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패는 솜씨가 아주 반박이야. 형이나 동생이나. 빗물이 노시환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빗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집어치워. 서태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복수하려던 그 대상, 그게 바로 내 형의 피해자야.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시환의 세계가, 그가 믿어온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으로 차가운 화장실 바닥. 노시환은 타일 위에 엎드린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야, 이 전학생 맷집 죽이는데? 머리 위에서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소리 한 번을 안 내네. 뭐야, 벙어리야? 발길질이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지만 노시환의 입에서는 신음 한 번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작은 녹음기.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전치 2주. 아직 부족해. 노시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을 이렇게 만든 놈들을 잡으려면 더 완벽한 지옥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3개월 전 전학 첫날 아침, 노시환은 낡은 4층짜리 학교 건물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옥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녹슨 난간이 흐린 하늘 아래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2년 전 형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조여왔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더 어두운 무언가, 복수라는 단어조차 담아내기엔 너무나 무거운 감정이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형, 왔어. 노시환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교문을 통과했습니다. 복도는 삭막했습니다. 벽에는 누군가 주먹으로 때린 자국이 곳곳에 패여 있었고 창문 한쪽은 금이 간 채로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폭력 학교라는 소문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전학생?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이정훈 선생입니다. 이 반 담임이에요. 악수를 건네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시환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무언가에 짓눌려 있구나. 교실 문 앞에 섰을 때 노시환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문틈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야, 전학생 온다며? 어디서 왔대? 몰라. 근데 빡빡이 형이 벌써 점 찍었다던데. 담임이 문을 열었습니다. 30개가 넘는 시선이 일제히 노시환에게 꽂혔습니다. 품평하듯, 계산하듯, 그리고 몇몇은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자, 새로 전학 온 노시환 학생입니다. 다들 잘 지내도록. 담임의 소개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치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듯 그는 황급히 교탁 뒤로 물러섰습니다. 노시환은 천천히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창가 맨 뒷자리,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비스듬히 앉아있는 남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복상의 단추를 모두 풀어헤친 채 마치 왕자에 앉은 것처럼 느긋한 자세. 서태호.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노시환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형의 가해자 명단 맨 위에 적혀있던 이름. 형을 옥상으로 몰아넣은 장본인. 서태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서태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마치 맛있는 먹잇감을 발견했다는 듯이. 그리고 그는 옆에 앉은 박준혁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박준혁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노시환은 아무 표정 없이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교실 한가운데 사방이 트인 자리.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숨을 곳 없이 모든 방향에서 접근 가능한 위치. 먹잇감처럼 보여야 해. 완벽하게.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노시환의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형이 이 교실에서 어떤 하루하루를 보냈을지, 저 자리에 앉아 어떤 공포를 느꼈을지, 매일 아침 이 복도를 걸으며 어떤 절망을 삼켰을지. 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는 형.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 차가운 병실. 어머니가 형의 손을 잡고 하루 종일 울던 그 모습. 반드시. 노시환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드시 갚아줄게, 형. 점심시간이 되자 예상대로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박준혁이 노시환의 책상 앞에 털썩 앉았습니다. 의자를 돌려 등받이에 팔을 걸친 채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야, 전학생. 밥 먹었어? 노시환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아직? 경어 쓰네. 착하다, 착해. 박준혁이 손을 뻗어 노시환의 책을 탁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책이 바닥에 널브러졌지만 노시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이 밥 사준다는데 같이 가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니, 거절해서는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네. 노시환은 순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실을 나서는 그의 뒤통수에 수십 개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 안도하는 시선, 그리고 무관심한 시선. 이 학교에서는 누군가가 끌려가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풍경인 듯 했습니다. 급식실이 아니었습니다. 박준혁이 노시환을 데려간 곳은 본관 건물 뒤편,
체육창고 옆 구석진 공간이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그곳에는 이미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 서태호가 담배를 물고 서 있었습니다. 왔네. 서태호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노시환을 훑어보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마치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듯. 키 얼마야? 168입니다. 몸무게 58kg요. 크크, 마르긴 개마르네. 서태호가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벼 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노시환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싸워본 적 있어? 노시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부터 배우면 되겠다. 서태호의 주먹이 빛처럼 빠르게 날아왔습니다. 퍽! 노시환의 몸이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터지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그저 서태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서태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안 울어? 보통 이쯤 되면 울던데. 노시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입가의 피를 손등으로 훔치며 다시 서태호 앞에 섰습니다. 선배님이 시키시는 거니까요. 그 순간 서태호의 눈에 호기심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흥미롭다는 듯이 혹은 더 부숴보고 싶다는 듯이. 재밌네. 야, 준혁아. 응? 오늘부터 얘 관리 내가 해. 매일 체크해. 박준혁이 씩 웃었습니다. 알겠어, 형. 노시환은 그들 사이의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태호가 형이고 박준혁이 동생. 권력의 위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계의 꼭대기에 있는 자가 바로 형을 망가뜨린 장본인. 좋아. 예상대로야. 구타는 20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배를 걷어차이고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녔습니다. 노시환은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애원하지 않았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노시환은 창고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미끄러져 앉았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갈비뼈가 금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록 완료. 노시환은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고 지붕 너머로 옥상 난간이 보였습니다. 형, 조금만 기다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형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이 흘러나오는 그리움과 분노가 뒤엉킨 눈물이었습니다. 반드시 끝내줄게. 이 지옥을. 노시환은 주먹을 쥐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교실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스쳐 지나가는 학생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 피 묻은 교복, 절뚝거리는 걸음. 모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교실 문 앞에서 한 여학생과 마주쳤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창백한 얼굴의 소녀. 그녀가 노시환을 보는 순간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노시환은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지만 지금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통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책상 위에 엎드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준 형.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본 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꽃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 가늘게 이어지는 호흡, 그리고
영영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눈꺼풀. 의사가 말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확률은 1%도 되지 않는다고. 사실상 형은 그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나만 알아. 형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형이 왜 그렇게 된 건지. 노시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형을 그렇게 만든 놈들이 아직도 웃고 떠들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이 학교 전체를 무너뜨려야 해. 증거를 모아서 모두를 처벌받게 해야 해. 노시환은 다시 주머니 속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부수는 것. 형처럼 쓰러지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 썩어 빠진 학교를 뿌리째 뽑아내는 것. 방과 후 노시환은 학교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CCTV 위치를 확인하고 교사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증거가 남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2년 전 형이 뛰어내린 후에도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노시환은 난간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교복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저 아래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2년 전 형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 형? 노시환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무서웠어? 얼마나 외로웠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쓸쓸하게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꼭 복수해 줄게. 형을 이렇게 만든 놈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노시환은 두 손을 모아 난간에 얹었습니다. 차가운 철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형? 옥상에서 내려올 때 노시환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계획으로, 계획은 실행으로. 그의 마음속에서 감정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그들에게 맞을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하지만 매번 조금씩 증거가 쌓여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증거가 산처럼 쌓였을 때 이 학교는 끝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노시환은 생각했습니다. 형과 함께 이 버스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형이 항상 창가 자리에 앉고 자신은 그 옆에 앉아 형의 어깨에 기대어 졸곤 했습니다. 그 시절은 이제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시환은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형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시준 형, 오늘 첫날이야. 잘 버텼지? 버스가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시환의 가슴 속에서는 오히려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불꽃.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불꽃이 결국 자기 자신마저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형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시환의 몸에는 멍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얼굴의 부기는 가라앉았다가 다시 부어오르기를 반복했고 갈비뼈 한두 대는 금이 간 채로 아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학교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생긴 멍, 그저께 맞아서 터진 입술, 사흘 전 발길질에 찍힌 발자국 모양의 시퍼런 자국. 기록해야 해. 노시환은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메모하고 어디서 누구에게 당한 것인지 꼼꼼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들을 무너뜨릴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박준영 무리에게 끌려가 인사를 받았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배를 한 대씩 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점심에는 급식을 뺏기거나 운이 나쁘면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을 먹으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방과 후에는 본격적인 구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노시환은 견뎠습니다. 소리 없이, 저항 없이, 마치 인형처럼. 하지만 그의 눈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모든 장면을, 모든 순간을 담아내는 카메라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해자들의 얼굴과 행동을 하나하나 기억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야, 쟤 진짜 이상한 놈 아니야? 어느 날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도 안 울어. 좀 무섭다 진짜. 갱 멍청한 거 아냐? 왜 안 도망쳐? 노시환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증거를 모으는 것. 그러나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어 앉아 눈물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악물어도 흐르는 눈물. 주먹으로 벽을 때려도 사라지지 않는 고통. 형에 대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면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형은 이것보다 더했겠지. 노시환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형은 2년을 견뎠어. 나는 겨우 일주일이야. 형이 견딘 시간을 생각하면 자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금요일 방과 후 박준혁이 노시환을 불렀습니다. 야, 전학생. 오늘 특별 이벤트 있다. 특별 이벤트. 그 말에 노시환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 학교에서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것은 더 심한 폭력을 의미했습니다. 끌려간 곳은 체육관 창고였습니다. 낡은 체육 매트가 쌓여 있고 먼지가 자욱하게 쌓인 어두운 공간. 거기에 서태호와 그의 일당 8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남학생이 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는 1학년 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 공포에 질린 눈동자. 자, 오늘의 이벤트 설명하지. 서태호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쟤, 우리한테 빚진 거 있거든? 근데 돈이 없대. 그래서 오늘 전학생이 대신 갚아주면 돼. 노시환은 서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요? 쉬워. 제 얼굴 10대만 때려. 그럼 오늘 넌 빠져도 돼. 창고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시환의 시선이 구석에 웅크린 1학년 학생에게 향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노시환과 마주쳤습니다.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눈빛. 노시환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 아이도 형과 같은 처지구나. 이 학교에서 약자로 찍히면 끝이었습니다.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서 매일 짓밟히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형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형이 그랬다고 믿었던 것처럼. 싫습니다. 노시환의 입에서 거절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서태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뭐? 싫다고요. 저 애를 때릴 수 없습니다. 창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일당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서태호에게 거절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서태호가 천천히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눈은 웃지 않는 무서운 미소. 야, 진짜 재밌다. 너. 그가 손짓을 했습니다. 전부 덤벼. 순식간에 8명이 노시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발길질, 주먹질, 무릎차기.
사방에서 쏟아지는 폭력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노시환은 바닥에 쓰러진 채 머리를 감싸고 웅크렸습니다. 귀 옆으로 둔탁한 타격음이 울렸고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새끼가 감히 거절을 해? 죽여버려. 선배 말에 꼬박꼬박 까불어. 욕설과 함께 폭력이 쏟아졌습니다. 몇 분이었는지 몇십 분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통이 감각을 마비시키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됐어, 그만. 폭력이 멈췄습니다. 노시환은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와 콘크리트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서태호가 다가와 노시환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강제로 고개를 들게 하고 자신의 얼굴을 마주보게 했습니다. 야, 전학생. 서태호의 눈동자가 가까이에서 노시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노도 즐거움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깊고 더 어두운 것. 넌 좀 다르네. 보통 새끼들은 여기서 울면서 빌거든. 노시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었지만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서태호가 노시환의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내일부터 넌 내 직속이야. 알겠어? 서태호가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 일당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창고 안에는 노시환과 구석의 1학년 학생만이 남았습니다. 한참 후 노시환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먼저 1학년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소년이 눈물 가득한 눈으로 노시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 왜 그랬어요? 왜 나 대신 맞은 거예요? 노시환은 대답 대신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형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넌 집에 가. 빨리. 소년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고를 나갔습니다. 노시환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형도 이랬을까? 형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맞았던 적이 있었을까? 형도 약한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했을까? 그래서 결국 그들의 표적이 되어버린 것일까? 노시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그가 상상하는 것과 정반대라는 것을. 힘겹게 몸을 끌고 일어나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녹음기는 무사했습니다. 오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서태호의 지시, 일당들의 폭행, 그 모든 증거가 하나씩 쌓이고 있어. 노시환은 절뚝거리며 창고를 나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운동장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노시환의 눈에는 피처럼 보였습니다. 교문을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 노시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김소연이었습니다. 교실에서 마주쳤던 그 여학생. 단정하게 묶은 머리, 창백한 얼굴. 하지만 지금 그녀의 표정은 그날과 달랐습니다. 두려움과 망설임,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기, 김소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노시환 맞지? 네. 혹시 노시준이랑 관계가? 노시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형의 이름. 이 학교에서 형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니. 어떻게 알아요? 김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시준 오빠 알아. 2년 전에.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만둬. 제발. 내가 뭘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은데 그만둬야 해. 노시환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김소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삼키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젓고 돌아서 뛰어갔습니다. 잠깐. 노시환이 손을 뻗었지만 김소연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다고? 노시환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김소연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형을 아는 사람, 2년 전 사건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그만두라고 경고하는 사람. 대체 뭘 모른다는 거지? 하지만 노시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엇을 모르든 형이 이 학교 때문에 쓰러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서태호와 그 일당들이 형을 괴롭힌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노시환은 거실의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과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 형이 15살, 자신이 13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형은 언제나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약한 사람을 보면 먼저 손을 내밀었던 형. 그런 형이 왜 저 학교에서 그렇게 된 건지. 노시환은 사진 속 형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형,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형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낼게. 노시환은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날짜별 기록, 가해자 명단. 아직 부족해. 더 필요했습니다. 서태호가 직접 형에 대해 말하는 증거. 2년 전 사건과 연결되는 결정적인 한 방. 노시환은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태호의 직속이 되었다는 것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위험하지만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하얀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노시환은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형도 이 달을 보았을까? 그 지옥 같은 나날 동안 밤마다 이 달을 올려다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형이 그리웠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형의 웃음이, 형의 따뜻한 손이 그리웠습니다. 형? 노시환은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복수라는 것이 이렇게 외로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혼자 모든 고통을 견디며 혼자 끝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형을 위해서, 그리고 형처럼 쓰러질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노시환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 멍투성이의 얼굴, 갈라진 입술. 하지만 눈빛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버텨야 해. 노시환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형도 버텼으니까 나도 버텨야 해.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형이 버텼다고 믿는 그 시간 동안 형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진실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노시환이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숴버릴 만큼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노시환은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형의 사진을 쥐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형은 웃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하게, 다정하게. 하지만 왠지 그 미소가 슬퍼 보였습니다. 형, 왜 그래? 왜 그렇게 슬퍼 보여? 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형, 가지 마. 노시환이 손을 뻗었지만
형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새벽 노시환은 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옥이 그를 기다리는 하루. 하지만 노시환은 일어섰습니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해.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노시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형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형, 조금만 더 기다려. 버스가 학교 앞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노시환은 깊은 숨을 내쉬고 내렸습니다.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태호의 직속이 된다는 것은 지옥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시환은 감사했습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더 많은 것이 들렸으니까. 어느 날 점심시간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2년 전 옥상 사건 이후로 잠잠해진 거 아니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 말하지 마. 서태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평소와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며칠 후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야, 너 성이 뭐라고 했지? 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흔한 성이라서 그럴 겁니다. 그날 밤 2년 전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진 두목이 S였다는데. S? 서태호. 다음 날 새벽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형을 떠올리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 김소연이었습니다. 시준 오빠 동생 맞지? 눈이 똑같아. 나 시준 오빠 여자친구였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완아, 내가 아는 시준 오빠는 어떤 사람이야? 착하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형이에요. 김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알았어. 근데 2년 전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뭐가 다른데요?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발 조심해. 서태호 가까이 가지 마. 김소연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모르는 게 있다? 혼란스러웠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이 피해자라는 건 사실이니까. 복도에서 서태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노시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노시환, 설마 내 형이랑 똑같은 눈을 하고 있어.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서태호가 노시환을 바라보는 눈빛에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야, 전학생. 너 형제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외동입니다. 서태호가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근데 왜 누군가를 잃어버린 놈처럼 행동해? 원래 이런 성격입니다. 서태호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방과 후 서태호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노시환은 몰래 따라갔습니다. 문 뒤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서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준아, 넌 편하겠다. 눈 감고 누워있으면 되니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짓 잊은 적 없어. 매일 맞고 돈 뺏기고 뛰어내리라고 협박받던 거 내가 시켰잖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됐어. 너 때문이야, 노시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뛰었습니다. 학교 뒤편에서 김소연을 찾았습니다. 제발 말해줘요. 형이 왜 그렇게 된 건지. 김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완아, 2년 전에 시준 오빠가 피해자가 아니었어. 뭐라고요? 시준 오빠는 가해자였어. 일진 두목이었어. 거짓말.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도 직접 봤어. 오빠가 서태호를 괴롭히는 걸.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학교 뒤편 구석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형이 가해자였다. 서태호가 피해자였다. 복수하려던 대상이 형의 피해자였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 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 모든 것이 뒤엉킨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노시와는 집에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형이 보여주던 차가운 눈빛, 약하면 당한다던 말, 보고 싶은 것만 본 걸까? 나흘째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체육관으로 끌려갔습니다. 서태호와 일당 1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태호가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노시환, 노시준이랑 무슨 사이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노시준은 제 형입니다. 서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형이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 매일 맞았어. 내 형 때문에. 노시환을 밀쳤습니다. 그래서 반격했어. 싸우다가 내 형이 떨어진 거야. 바닥에 엎드린 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이 가해자였다. 하지만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형이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서태호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노시환이 그 주먹을 잡았습니다. 저도 말 안 한 게 있습니다. 야, 저 새끼. 박준혁이 달려들었습니다. 퍽, 퍽, 퍽. 3초, 3명이 쓰러졌습니다. 뭐야 저 새끼. 전국 격투기 3연패 챔피언. 그게 제 이력입니다.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선배님이 한 짓 전부 다. 서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형이 가해자였다는 걸 알았으니까. 노시환이 서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배님은 형한테 당한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은 짓을 해요? 서태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배님이 하고 있는 건 또 다른 괴물을 만드는 거예요. 노시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시환과 서태호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 장소. 여기야. 내 형이 떨어진 곳.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태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어. 내 형이 말했어. 난간 위에 올라가서 10초 버텨봐. 근데 그날 난 더 이상 못 참았어. 반격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싸웠어. 여기서. 그러다 내 형이 발을 헛디뎠어. 떨어졌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밀지 않았어. 싸우다가 떨어진 거야.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형이 잘못했으니까 선배님이 한 짓도 괜찮다? 아니, 이유를 말한 거야. 선배님도 똑같은 걸 다른 애들한테 했잖아요. 형이랑 뭐가 달라요? 서태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 괴물이야. 형은 대답 못해요. 2년째 눈도 못 뜨고 있어요. 노시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나도 형 미워해요. 근데 그래도 형은 내 형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형 대신 사과해요. 노시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이 선배님한테 한 짓 정말 미안해요. 빗줄기가 등을 때렸습니다. 서태호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사과받은 적 없어. 노시환이 서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도 사과해야 해요.
선배님한테 당한 애들도 사과받고 싶을 거예요. 난 어떻게 해야 하는데. 같이 끝내요. 이 학교의 폭력? 전부 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끝내요. 이 지옥을. 서태호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노시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2년 만에 옥상에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시환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형이 누워있는 곳, 기계음만 울리는 차가운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형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요? 시환아? 어머니였습니다. 형의 사고 이후 매일 이곳을 찾아온 어머니의 얼굴은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창백한 얼굴, 열리지 않는 눈꺼풀. 엄마, 잠깐 형이랑 둘이 있어도 돼요? 어머니가 나가자 형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형? 서태호 만났어. 형이 걔한테 뭘 했는지 들었어. 왜 그랬어? 나한텐 좋은 형이었잖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태호가 불쌍해. 형 때문에 걔가 괴물이 됐어. 형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근데 나 그래도 형 미워 못해. 나한텐 좋은 형이었으니까. 형의 손에 이마를 댔습니다. 형이 시작한 거 내가 끝낼게. 서태호한테 사과했어. 형 대신. 그래도 사랑해, 형. 병원을 나서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태호였습니다. 내일 학교 와. 그리고 오늘 고마웠어. 사과. 아무도 안 해줬거든. 저도 고마워요. 진실 말해줘서. 다음 날 교문 앞에 서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노시환이 녹음기와 기록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 학교 폭력의 증거입니다. 2년간 일어난 모든 폭력입니다. 저도 가해자입니다. 서태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한 짓 전부 인정합니다. 처벌받겠습니다. 노시환과 서태호가 마주 보았습니다.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증거들은 교육청과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서태호를 포함한 7명이 처벌받았습니다. 서태호는 소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2년 전 노시준의 폭력 사건도 재조사되었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시환아, 엄마가 몰랐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서태호가 떠나는 날 면회를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회색 수용복을 입은 서태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후회해요? 모르겠어. 근데 여기 오니까 편해. 밖에선 매일 불안했거든. 여기선 그럴 필요 없어. 서태호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평범한 학생이 된 것 같아. 나가면 더 이상 때리지 않을 거야. 내 형처럼 되지 않을 거야.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내 형한테 전해줘. 미워하지 않는다고. 이제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형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형? 서태호가 형 미워하지 않는데. 형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근데 형 자체는 용서해. 내 형이니까. 그때 형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형?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조짐이 보입니다.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개월 후 새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폭력 학교는 폐교되었습니다. 형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병원을 찾았습니다. 형, 오늘 탕수육 나왔어. 형,
시험 100점 맞았어. 어느 봄날 병원으로 향하는 길.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진짜 강함이란 무엇일까? 폭력을 끝내는 선택. 분노를 내려놓는 용기.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직면하는 것. 노시환은 걸어갔습니다. 형을 향해, 내일을 향해. 형, 오늘도 갈게. 봄바람이 그 말을 싣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